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이제 슬슬 여름이 걱정되는, 이제 낮에 더위가 걱정이 되는 3월 22일 오늘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유엔이 정한 물의 날이죠. 물 자원들 서로가 세계적으로 아껴 써야 한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서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쓰듯 한다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뭔가 값어치 없는 것들을 펑펑 써버리는 것을 물 쓰듯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권력을 물 쓰듯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프랑스에서 루미에르 형제가 세계 최초로 영화를 상영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벗인 영화인들에게 권력을 물쓰듯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부산국제영화제가 힘들어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따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관련된 소식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오늘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게 권력을 물쓰듯 하고 있는 그런 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빨리 가다간요, 폭포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워터폴스 TLC입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3월 22일 김성수의 오늘 이 순서에는요, 먼저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철 감독, 지금 현재 그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계신데요. 정윤철 감독을 연결을 해서 영화인들이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더 진행이 될 것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 있고 그 정가산책 시간에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3시에 문재인 대표랑 김종인 대표가 회담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를 비롯해서 정가산책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경제 브리핑이 또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까지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사 퀴즈 맞춰주시는 분께 연극 티켓 드립니다. 너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3월 16일서부터 대학로 일항시어터에서 진행이 되는 연극인데 세르반테스 탄생 400주년을 맞아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산초의 입장에서 재구성해서 1인극인데요. 아주 옆에서 그냥 다양한 소리들을 내주면서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내는
박진감 넘치는 1인극입니다. 한번 만나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작이라고 하는 그런 팀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너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 돈키호테한테도 을이었던 산초가 과연 돈키호테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오늘 퀴즈는요. 지금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제는 지금 성년이 됐어요. 21회째를 맡고 있는데 아시아를 보는 창이라고도 불리죠. 세계 4대 영화제에도 이제 손꼽히는 그런 영화제인데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제는 뭘까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게시판 이외에 뭐 문자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죠? 김이라 아나운서가 웃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 오늘도 김이라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재인 김종인 회동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가 당연히 꼭 필요한 분이니까 대표를 계속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는 계속 뭔가 불편한 그런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 대표직 사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전격 회동해 김 대표의 사퇴 만류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창원시청에서 창원 성산 선거구 후보 간 야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김 대표의 사퇴 고민 얘기를 전해 듣고 급거상경해 김 대표의 구기동 자택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낮 1시 17분쯤 자택 앞에 도착한 문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저는 김 대표가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당대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 이번 사태 때문에 많이 서운하셔서 다른 생각으로 하고 계시다면 제가 잘 말씀드려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 대표 쪽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해 자진해 김 대표의 자택을 찾았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쨌든 김 대표가 계속 그 대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며 김 대표가 마음이 많이 상하신 점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드리기도 하고 라며 김 대표의 대표직 수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이 정도로 문재인 대표가 전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들 정가 산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여당은 완전히 지금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유승민의 공천 파동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고요. 실제로 탈당이 계속 줄을 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유승민 의원의 20대 총선 공천 여부에 대한 최종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약 3주일 앞두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데 대한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이른바 국회법 파동 당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제발로 나가라는 압박과 목을 쳐달라는 반박이 무한 반복됐던 상황이 재현된 셈으로 이번에는 공천 문제를 놓고 제2의 유승민 사태로 비화한 양상입니다. 우선 유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사단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에서는 친박계가 주류인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가 무책임하게 상황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유 의원이 당 정체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데 대한 논란이 있다면 경선을 통해 심판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면서 상향식 공천 원칙이 담긴 당원 당규는 무시하고 공천권을 휘두른 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상향식 공천은 물 건너 간 걸 다들 알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얼마나 예리하게 들릴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향식 공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다시 재론하면서 지금 비박계에서는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친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친박계에서는 유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탓에 당의 내홍이 커졌다면서 지금이라도 탈당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친박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과 정체성이 달라서 당당하게 무소속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 게 제대로 된 리더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리더를 자임하는 유 의원 입장에서는 당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공천관리위가 유 의원 문제에 대한 결론은 늦추는 데 대해 유 의원을 최대한 예우하는 것이고 애정의 표시라며 당당하게 걸어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나가라고 하는 게 애정의 표시군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들을 내쫓거나 뭐 할 때도 당당하게 걸어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군요. 애정하는 마음으로. 참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자, 아웅산 수치 여사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선거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은 하여튼 좌절이 됐는데 새 정부의 장관을 맡을 예정이라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의 문민 정부를 이끌 대통령으로 자신의 최측근인 틴쩌를 세운 아웅산 수치가 강요 자격으로 국정에 참여합니다. 틴쩌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18명의 차기 정부 강요 인선안을 상하원 합동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수치 여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무장관 입각설이 나돌았던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의 장관을 맡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대통령실, 외무부, 전력에너지부, 교육부 등 4개의 부처 명단 옆에 수치의 이름이 다른 후보군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치 측이 상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승인엔 걸림돌은 없습니다. 수치는 지난해 총선에서 NLD를 이끌고 선출직 의석의 약 80%, 전체 의석의 59%를 휩쓸었습니다. 예, 아주 의무적으로 군한테 줘야 되는 의석 말고는 거의 다 휩쓸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한국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했다네요. 브라질에 갔다 온 40대 남자인데 문제는 3일간은 그냥 돌아다녔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브라질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L씨가 오늘 오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본은 현재 L씨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 중인데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광양 거주자인 L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2일간 브라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을 경유해 귀국한 날짜는 11일입니다. 브라질 세아라주를 방문했는데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질본은 L씨를 인근 전남대병원의 1인실에 격리하고 역학조사관을 광양으로 급파해 귀국 후 동선과 출장 동행자 정보, 자세한 증상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질본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 우려가 없는 만큼 격리가 필요하진 않지만 첫 번째 발병이어서 격리에 임상적인 관찰과 치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지난달 19일 중국인, 25일 일본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여행 중 감염된 사례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 감염 지역은 필리핀과 태국 두 곳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39개국을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지난 16일 미열과 근육통이 발생해서 의료기관을 찾았고 브라질 방문 사실 확인됐는데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9일 날 다시 근육통이 심해지니까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21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16, 17, 18, 19 나흘 최소한 3일 이상을 그냥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메르스에 그렇게 당하고도 물론 이 지카 바이러스는 메르스하고 달라서 공기 감염의 우려도 없고 이제 모기만 피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성관계 뭐 수혈 이 정도니까 그렇다고 친다고 해도 굉장히 안일한 그런 대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군대 가기가 요즘에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직,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20대에서 30대 세대를 가리켜 N4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현대를 사는 젊은 세대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N4에 입대를 넣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병역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높은 경쟁률에 부딪혀 입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공군, 해군 의경 경쟁률은 10대 1을 넘길 정도여서 대학가에서는 군대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안 되면 군대 나가지라는 소리는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입영 인원은 337명에 입영 지원자 2,449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7.26대 1에 달했습니다. 입영 희망자 중 2,100여 명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전북경찰청 의경시험 경쟁률은 39명 모집에 800명이 지원해 20대 1을 기록했습니다. 명문대나 공무원 시험 못지않은 경쟁률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M4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고 암울한 미래에 대한 도피처로 입대를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군대에 가면은 실업률 집계에서 빠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저것 뺀 것들 다 더해보면은 아마도 3명 중 1명은 지금 직업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군대를 도피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지금 살기가 팍팍하게 한다는 얘기인지 가슴이 아프네요. 정답들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 지금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땡땡 국제영화제 이렇게 정확하게 정식 명칭을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자죠. 땡땡 국제영화제. 예, 7자로 뭐 정답만 적지 마시고요. 저도 좀 위로해 주시고 김일아 아나운서도 좀 힘을 주시고 그런 글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교사 되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사범대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와서 사립학교에 교사가 되는 그런 학교가 정원을 엄청나게 감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학년도부터 중등교원 자격을 얻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사범대 등의 정원을 3,200여 명 줄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했던 교원 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범대 45개 학교 중에서는 서원대, 성신여대, 우석대, 인하대, 홍익대는 C등급을, 청주대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일반대에 있는 교육과 중에는 강원대 유아교육과와 동국대 가정교육과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직과정이 있는 학교 51곳 중에서는 4개 학교가 B등급, 26개 학교가 C등급, 19개 학교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인하대와 홍익대는 2등급을 받아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게 됩니다. 교원 양성 기능이 있는 교육대학원 중에서는 24개 학교가 C등급, 8개 학교가 D등급을 받아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평가 결과 2017학년도부터 사범대와 일반대 교육과에서 418명, 교직과정 1,368명, 교육대학원 1,434명 등 총 3,220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학의 총 교원 양성 정원은 21,530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18,310명으로 15% 줄어들게 됩니다. 예,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블루벨벳님이 노랑 윤성님님의 글 밑에 댓글로 축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선착순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추첨을 하니까요. 정답 계속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인터뷰로 이제 가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까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바짝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가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예. 오늘 진짜 인터뷰는 광고를 해드린 바대로, 지금 현재 그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그 상임위원을 맡고 계시는 정윤철 영화감독 연결을 해서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요, 21일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 영화인 전반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9개 단체가 연결되어 있는 9개 단체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에 그 소속돼 있는 단체는 제작가 협회를 비롯해서 그 영화 감독 협회, 그리고 또 뭐 배우들, 뭐 또 프로듀서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잠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모였던 기자회견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자회견에서의 주된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재 그 부산국제영화제의 그 준비를 맡고 있는 부산시장 그리고 부산시의 이 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의 그 자문위원들 68명이 이 초빙된 이런 사태들을 문제시 삼아서 이 자문위원들 68명에 대해서 이 자격을 무효로 돌리는 그런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들을 그 부산시가 문제로 삼으니까 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부산시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화인들은 행동을 같이 하겠다. 그 10월 6일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진행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대로 부산시에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면은 영화인 모두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를 보이콧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전화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정윤철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전화 연결이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네. 부산시에서요, 14일 날이었죠? 그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일종의? 네네. 그러니까 이 소송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 부산 영화제가 이제 계속 파행을 겪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 이제 부산 영화제 이제 그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용관 위원장의 이제 임기가 끝났을 때 연장을 안 하면서 이제 해임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총회 일정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자동 해촉이 되게끔 했죠. 네네.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부산 영화제 측에서는 이미 뭐 이용관 위원장의 어떤 뭐 연임은 이제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예예. 하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뭐 어떤 특정 영화를 상영했다고 해서 뭔가 영화제 자체가 뒤흔들리고. 예. 또 부산 영화제 그 조직위원장인 그 부산시장이 이제 집행위원장을 이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권한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 아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그 정관을 이제 좀 더 좀 더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 임시총회를 이제 열고자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임시총회를 열면서 좀 영화인들을 한 60여 명 더 참여시켰어요.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거는 원래 정관상에서도
네, 그건 집행위원장한테 있는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고유 권한인데, 그게 이제 현장 영화인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부산시 입장에서는, 일단 갑자기 그렇게 집어넣은 것 자체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런 거죠. 불순한 의도가 있고,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인들을 외부의 일부 불순한 영화인들이 부산 영화제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 아,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군요. 심지어 서울에 있는 영화인들이 이제 부산 영화제를 자기 것들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의 유언비어를 좀 퍼뜨리면서 예. 굉장히 어떤 지역 감정까지 들먹이면서 임시총회 자체를 예. 비난하고 또 아예 임시총회를 그게 이제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예. 소송을 이제 무효를 인정해 달라는 예. 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거죠. 예. 이 소송이 인용이 되게 된다면 새로 68명의 그 자문위원들은 네.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격을 상실하게 해달라는 지금 법원에 소송을 낸 거. 근데 그 의도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정관 개정도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정관 개정을 영화제 측의 어떤 그런 민간 단체들이 맘대로 못하도록 예. 부산시에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갖고 있겠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용관 위원장을 다시 연임시켜라 이건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예. 하지만 지금 누가 새로 뽑히더라도 예. 외부에서 이렇게 뒤흔들지 못하도록 조금 자율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관으로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임할 때도 위에서 사실상 낙하산 내렸다 꽂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고. 네. 또 그렇죠. 투명한 사람을 선임한다고 해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뒤에서 협박하고 흔들고 네. 그러면은 영화제가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관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렇죠. 그럼 이제 영화제 결국 관변 단체식으로. 예. 네. 어떤 부산시가 결국 진짜로 부산시 산하의 영화제식으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으로는 이 영화제는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제 명분하에 예. 어떤 인사권의 어떤 최고 권한은 이제 부산시장이 갖겠다 이런 얘기죠. 아니 최고 권한 가지면서 조직위원장은 왜 사퇴한다고 하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조직위원장은 이제 아마 이용관 위원장 사퇴를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예. 물귀신 작전으로.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서 사실 저희는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그렇게 이제 뭔가 전형적으로. 예. 서로가 이제 좀 화해 분위기로 가는가 싶었는데. 예. 저 영화제는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그걸 기대했는데 다시 부산 영화제 측과. 예. 부산시가 지금 소송전을 벌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지금 4월 정도가 지나면 사실상 올해 10월 6일에 부산국제영화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더 이상 이렇게 부산시가 영화제의 자율적인 그런 행동을 방해한다면 영화제 자체를 이제 영화인들이 배우든 감독이든 프로듀서든 제작자든 다 참석을 안 하겠다. 예.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한 것이고요. 예.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함께 비대위를 구성해서 선언한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예전에 부천 에서는 네. 이렇게까지 선언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영화제가 반쪽짜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영화제로서의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고 참 차별화되게 이렇게 안정되었던 영화제가 그야말로 그냥. 네, 그래서 부천 영화제는 지금 굉장히 좀 옛날의 위상이 거의 없어졌죠. 지금은 동네 그냥 영화제가 동네 됐잖아요. 부천시의 어떤 축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향토 축제가 돼버렸죠. 향토 영화제식으로 이제 됐는데, 부산 영화제도 사실, 부산시에서 이렇게 좀 나오면,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이나 또 세계 영화인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네,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밍, 영화 선정을 하는 것은 그 영화제 고유의 그 권한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영화제 하는 건데. 그렇죠. 내 영화가 냈을 때 이렇게 뽑아주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영화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권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떤 권위고. 예. 근데 그런 일종의 심사인데 그 심사를 외부 시장이 부산 어떤 공무원이 그거를 뭐 뽑아라 말아라 하는 거 자체가 참 어이가 없는 거고. 영화에 대해서 뭘 한다고? 네, 그러면서 그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가 사실 뭐 별로 되게 뭐 절명적 영화도 아니고. 보지도 않고. 네, 사실 굉장히 작은 뭐 아무것도 아닌 영화인데 그거를 틀지 말라는 것 가지고 부산 영화제 자체가 이렇게 파국으로 왔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그 영화가 좋든 나쁘든 그거는 부산 영화제에서 결정할 일이지. 예. 그거를 왜 부산시장이 이렇게 뭐 어떤 정치적인 뭐 세월호 문제를 다뤘다고 해서 예. 그거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예. 영화제는 만약에 정치적인 것이 영화에 담겨 있더라도 그거 선정하는 거는 이제 영화제의 권한이고 예. 뭐 반대로 뭐 완전 보수 우파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냈다 해도 부산 그것도 영화제에서 예. 야 이거는 완전파 있으니 틀자. 예. 그러면은 뭐 완전 극우파 영화라도 틀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세월호라는 좀 시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만든 영화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그건 마치 부정 입학을 권유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실제로 이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요 방공 영화들 많이 틀었어요. 네, 특별 네, 네, 뭐 기획전 이렇게 하면서 많이 틀지 않았습니까? 방공 뭐 우파 영화건 좌파 영화건 예. 다 뭐 어떤 무대에 공평하게 오를 수 있는 게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네. 비대위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가실 겁니까? 네, 영화제 어저께 이제 보이콧을 하겠다 완전히 선언한 건 아니고 예.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부산 영화제가 전혀 부산시가 예. 영화제를 계속 이렇게 뒤흔들면은 올해 영화제는 영화인들이 전혀 참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선언을 했으니까 부산시에 어떤 대응 방안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요청드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다시 이제 저희는 이제 액션을 당할 때만 당기면 되는 거니까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부산시의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뭐 저희는 보이콧 취하는 것이죠. 예. 저희 김성수의 오늘에서도요, 저희 국민라디오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네네. 내용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인 비대위원 상임위원으로 있는 정윤철 감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